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 오늘은 NSCA에서 발급하는 CSCS 근력 컨디셔닝 전문가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우선 저는 보시는 것과 같이 미국 날짜로 올해 2022년 1월 5일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같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 반면에 준비에 도움이 될 만한 한국어 영상들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시험에서 거의 무조건 나오는 쪽집게 10문제 준비해왔어요. 네,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실제 시험에서 한 문제당 1분씩 잡으면 시간이 넉넉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영상 멈추고 1분에서 1분 30초 동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카르보넷 메서드를 사용해서 타겟 심박수 범위를 구하는 문제예요. 먼저 최대 심박수를 구해야겠죠. 최대 심박수는 220 빼기 나이 23 해서 197이 나왔어요. 그 다음 공식은 최대 심박수에서 안정 심박수를 뺀 값에 0.75를 곱하거나 0.9를 곱하고 나온 값의 마지막으로 안정 심박수를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C가 되겠네요. 이 문제는 탄수화물 로딩 기간에 하프마라톤 선수가 탄수화물을 하루에 체중의 몇 g을 섭취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책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90분 이상 훈련하는 유산소 지구력 선수는 체중 1kg당 곱하기 8에서 10만큼 섭취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55 곱하기 8 하면 440g, 그리고 55 곱하기 10 하면 550g. 따라서 440에서 550 사이의 값을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C가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측정값들을 보고 이 선수의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판단하는 문제예요.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챕터 13에 있는 표준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 암기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보기를 보면 하체 최대 근파워를 측정하는 게 제자리 점프예요. 제가 제자리 점프라고 적었는데 이거 사실 제자리 높이 뛰기예요. 그리고 체성분은 체지방을 보면 되고 상체 근력은 원RM 벤치프레스를 보면 되겠죠. 그럼 제자리 높이 뛰기 표준 데이터를 보면 20살 이하 여자 배구 국가대표의 평균이 18인치예요. 근데 이 대학교 여자 배구 선수는 제자리 높이 뛰기가 14인치죠. 좀 부족해 보여요. 그리고 체성분 23%인데 배구 여자 선수의 평균인 21에서 25% 사이에 있네요. 다음은 상체 근력인데 원RM 벤치프레스가 100파운드인데 이 정도면은 100분위가 6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준수한 편이죠. 따라서 제일 부족한 종목은 제자리 높이 뛰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T-테스트 시행 방법에 대한 문제죠. 먼저 A를 보면 테스트 내내 전방을 향해 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콘 A에서 B로 갈 때만 전방을 향해 뛰고 나머지는 측면으로 뛰거나 마지막에 되돌아올 땐 뒤로 뛰죠. 그리고 B를 보면 모든 콘 사이의 거리는 10야드다. 아니죠. 콘 B랑 C 사이는 5야드, 그리고 D랑 B 사이는 5야드죠. 마지막으로 C, 기록을 2번 측정한다. 맞는 말이죠. 2번 측정해서 더 나은 기록을 기록으로 쳐요. 제가 알기론 챕터 13의 대부분의 테스트 종목들이
아마 2번 기록 측정할 거예요. 그래서 답은 C가 되겠네요.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챕터 3의 표 3.6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 제일 위에 first version 인원지 시스템의 work to rest 비율이 1대 12에서 1대 20이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네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챕터 12에 나오는 테스트 순서를 외워야 돼요. 참고로 여기 제가 적은 300야드 셔틀은 300야드 왕복 달리기예요. 그래서 이 300야드 왕복 달리기는 무산소 능력을 측정하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여기 순서 보시면은 6번에 피로를 유발하는 무산소 능력 테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측정은 유산소 능력 테스트가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C, 1.5마일 달리기가 되겠네요. 이 문제는 챕터 1에 나오는 내용인 근원섬유의 수축에 대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개의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근육의 휴식 상태, 오른쪽은 근육의 완전 수축 상태인데 휴식 상태일 때는 I밴드, A밴드, H존이 전부 있었는데 오른쪽 완전 수축 상태에서는 I밴드랑 H존이 사라졌죠. 하지만 A밴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B, A밴드가 되겠네요. 이 문제는 챕터 24에 나오는 근력 컨디셔닝 시설의 코치 대 선수 비율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책 내용을 보시면 중학교는 1대 10, 고등학교는 1대 15, 대학교는 1대 2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C, 40명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방향전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예요. 방향전환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속과 제동 충격량인데 그럼 감속을 늘리고 제동 충격량도 늘려야 돼요. 그래서 A를 보면 신장성 스트렝스 증가가 일어나면 감속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B에 단축성 스트렝스 증가가 일어나면 감속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C는 동적 유연성의 증가인데 저는 사실 유연성의 증가가 오히려 근육의 뻣뻣한 성질을 떨어뜨려서 미세한 퍼포먼스에 감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A가 가장 유력한 답이 되겠네요. 이번 문제는 비디오 문제예요. 영상에서 수행하는 동작은 Drop Freeze라는 플라이오메트릭 박스 훈련의 싱글레그 버전이죠. 이런 플라이오메트릭 운동들은 착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영상에서 착지하실 때 보시면 착지하는 다리의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발끝 위에 위치해야 한다. A가 정답이 되겠네요. 착지 자세 관련해서는 챕터 18의 그림 18.4를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총 10문제 풀어봤는데요. 이 10문제 거의 그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변형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셨던 게 있으면은 이 기회에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만한 팁은 챕터 13 표준 데이터를 각 테스트별로 평균값 정도 외우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챕터 21의 표 21.1을 달달 외우세요. 아마 그것만 외워도 적어도 10문제 이상 풀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CSCS 보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 하세요.